성중실록 192권 성중 17년 6월 14일 정해 첫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첨지중추부사 임득창이 졸기 승정원의 선교하기를 임득창은 서울에서 객사하였으므로 장사 지낼 길이 없으니 쌀과 콩을 아우러 열석과 유돈 한 장과 건곽을 부조로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15일 무장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약동 충청도 관찰사 최수 황해도 관찰사 임수창 충청도 수군 절도사 이주양이 사조하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15일 무장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최간이와 쌀에기를 임영년은 전에 달량 만호이었을 때 고가의 하등을 차지하였고 또 영것 만호이었을 때 병으로 사직하였는데 이제 도총부 경력에 초수되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더구나 도총부는 건병을 관장함으로 사람을 가려서 써야 하는데 임영년은 하나도 일컬을 만한 재주가 없으니 갈아야 하고 아울러 병조의 관리를 모두 국문 토록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아직은 갈지 말고 병조만 국문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15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전정에 문신을 모아 형화라는 글자의 부와 유부춘산이라는 글자의 율시로 시험하였는데 사평 이 의무가 어뜸을 차지하였으므로 모마장을 내렸다. 형화는 반대뿔이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17일 경인 첫 번째 기사 나중 목사 윤효손이 사조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18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병조 조하랑 최숙경은 마음대로 향 별감의 망단자를 꾸짖어 홍률의 이름을 써놓고 써도 굳이 한가하고 승복하지 않으니 형신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돈영 부사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최숙경이 홍률의 청탁을 받은 좌치가 아직 보이지 않으니 갑자기 형신할 수 없습니다. 먼저 홍률에게 물어서 어그러진 꼬투리가 있거든 고문하도록 하소서 하고 한 명의 윤필상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정근대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하고 심회가 의논하기를 최숙경이 고쳐 쓴 것이 아니라 홍률이 한 짓이며 더구나 두 번이나 대사를 겪었으므로 승복하더라도 죄 줄 수 없으니 버려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최숙경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에 걸려 면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홍률이 이미 몰래 고쳐 쓴 것을 승복하였으니 최숙경은 정상을 알았던 것으로 논하면 애매할 듯한데 더구나 이미 대사를 겪은 것이므로 고문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최숙경이 홍률의 청탁을 받았더라도 죄가 매우 무겁지 않은데 더구나 확증이 가지 않은 일로 갑자기 형신을 가하는 것은 옳지 못함이 아니겠는가. 다시 의논하라 하였다. 정창손 심해가 의논하기를 홍률이 이미 승복하였으나 최숙경은 홍률에게 저삼촌질이 되므로 형신을 가하더라도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형편인데 더구나 두 번이나 사유를 겪었으니 홍률도 죄 줄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 이급배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상교가 연당합니다 하고 한 명의 홍응 윤호가 의논하기를 홍률이 범한 것을 최숙경이 처음에는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뒤에는 반드시 정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사유를 겪었으므로 죄를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버려 두라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0일 개사 첫 번째 개사 춘궁도감 제조 이익극정 김경광이와 싸르기를 요즘 흉년 때문에 중궁의 역사를 멈췄는데 이제 흑비가 매우 심하니 장만한 제목이 오래를 지내면 반드시 다 썩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은 이러합니다. 성공감에 한 해에 들어오는 외공의 목재가 300여 가지이고 도감에서 이미 장만한 제목을 한 해의 외공으로 가름하고 외공의 제목을 뒷날 춘궁을 지을 때에 쓰는 것으로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춘궁은 영조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올해의 농사를 아직 알 수 없으니 천천히 풍흉을 보아서 조치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1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영안도 경성에 사는 행 사직 마현손이 부름을 받고 와서 아뢰기를 회령의 성 밑에 살던 알타리가 다 달아나 흩어지고 오직 마천리만이 남았습니다. 이제 김제신을 보내어 초모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 달아나 흩어진 자들은 반드시 오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다만 야인이 늘 어여소를 아버지라 부르니 어여소를 보내면 초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갑산지는 매우 허약하고 그 정병은 다 남도질도사의 영에 속하여 있으니 급한 일이 있으면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회령은 거진이며 알타리들이 성 밑에 많이 사니 북도질도사가 회령에 있으면 방어가 반드시 굳어질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이미 안다. 다만 너는 어찌하여 시위하지 않고 시골에 물러가 사는가 하므로 마현손이 아뢰기를 어미의 나이가 이미 76인데 신은 왜 아들이므로 시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재상은 외방에 살지 못하는 것이 대전에 실려 있다. 너는 시조한 것이 오래였는데 어찌 이 법을 몰라서 오래도록 올라오지 않았겠는가. 대단히 옳지 않으니 돌아가 근친한 뒤에 곧 조정으로 돌아와야 한다 하므로 마현손이 아뢰기를 신에게 참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하였다. 시조는 조정의 베스라의 임금을 모심을 말한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1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최관이 와서 아뢰기를 최숙경이 범한 것이 사유 이전에 있던 일이기는 하나 그 마음 쓰는 것이 바르지 않으니 끝까지 구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이제 바야흐로 몹시 더운데 형장을 가면 반드시 거짓으로 승복하게 될 것이므로 버려두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0일 얼미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최관이 와서 최숙경을 끝까지 국문하기를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5일 무술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5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대궐 안에서 소재를 맡은 자를 조라치라고 하는데 원각사와 내불당에서 소지하는 자도 조라치라고 부르므로 일미 서로 혼돈되니 이 뒤로는 두 줄에서 소지하는 자를 조라치라 부르지 말라. 또 선왕께서 원각사를 대찰로 삼아 특별히 종 30을 내리고 죽으면 의뢰 공천으로 채우셨는데 이것은 영구한 법으로 삼을 수 없으니 그 중에 늙고 쇠약한 자가 있거든 이제 건실한 자로 바꿔주고 나서는 죽는 자가 있더라도 다시 수를 채우지 않아야 한다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6일 기한 첫 번째 기사. 백관이 중궁의 탄일을 축하하고 이어서 표리를 바쳤다. 탄일은 25일이었으나 국기일이었기 때문에 무려서 거행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7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선전전에 나아갔다. 도승지 박승질이 사헌부의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내금이 임영년은 공로와 재능이 없는데 병조에서 외람되게 도총부 경력을 제수하였으니 참의와 그 일을 맡은 난관은 출신하여 공문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용서하라. 임영년도 괜찮은지를 시험하고 그만두게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선정전은 창덕궁의 편전이다. 추신은 당사자를 관에 출두시키던 일이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8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최관이 아뢰기를 임영년은 병 때문에 만우를 사퇴하였고 아직 기한이 차지 않았는데 현직에 제수하였으니 병조에서 반드시 사정을 두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임영년은 예차 내금위인데 병조에서 법년이 내금이라고 칭하였으니 이것도 사정을 둔 것입니다.
이제 병조의 관리를 용서하라고 명하시고 또 임영년의 벼슬도 갈지 않으시니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병조에서 어찌 사정을 두었겠는가. 또 임영년은 이미 대호군을 지냈는데 쓴들 무엇이 해롭기에 그러는가.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임영년은 모과 출신이고 또 대호군을 지냈으니 경력을 제수한다 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습니까? 다만 임영년은 예차 내금 위인데 병조에서 내금이라 칭하였으니 이것은 차고에서 나온 것인지 무슨 사정을 두었겠습니까? 하고 한 명회가 의논하기를 임영년은 실직으로 산품의 벼슬을 지냈으니 이제 경력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외임을 면하라고 꾀하였다면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서용하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하고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임영년은 이미 내력이 없는 데다가 또 만호를 사퇴하였는데 이제 문득 경력을 제수하는 것을 외람된 듯합니다. 제수하는 일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사헌부의 논의가 마땅합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임영년은 무과 출신이고 전에 대우군 만호를 지냈으니 경력을 제수하여도 외람되지 않습니다.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임영년은 만으로서 사직하였으므로 수령의 규례에 따라 그 기한이 찰 때까지 사용하지 않아야 마땅한데 겨우 12여 개월을 지내자 문득 경력으로 높이는 것은 미편하니 괜찮은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였다. 예차는 관사의 직임을 임시로 맡아보던 정원 외의 관원이다. 즉 어떤 일이 생길 때 쓸 자비관을 미리 정하여 실차 이외에 예비로 뽑아두는 것을 말한다. 성종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8일 신축 두번째 기사 8개군 이정희와 쌀에기란 신은 이제 덕성군 이민의 후사가 되었는데 신의 벼슬이 일품이므로 민은 신보다 벼슬이 나으니 추증을 바랍니다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정장손이 의논하기를 종친의 벼슬에는 각각 한정된 풍계가 있으니 추정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의 심의 윤필상 홍응 2급의 윤호가 의논하기를 정이 이미 덕성군 민의 후사가 되었으면 그 아들이니 대전에 따라 추정하소서니 이조에 내리라고 명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29일 이민 첫번째 기사 사헌부지평 최관이와 쌀이기를 도총부는 서번의 벼슬을 일지라도 그 직임은 병조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내력이 없는데도 문득 경력에 재배되었으므로 지극히 외람되니 이 명령을 갈고 병조의 관리를 주해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임영년은 무죄가 있고 글도 알미요 전에 호군 대호군을 지냈으니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30일 개묘 첫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 등이 자자를 올려 아뢰기를 임영년에게 무죄가 있고 그를 안다고는 하나 다 병조의 관리가 제 죄를 면하려고 꾀하여 망령되게 지나친 칭찬을 하는 말입니다. 신들에게도 귀와 눈이 있는데 임영년에게 쓸만한 문무의 재주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산직에 둔 지 오래지 않아 문득 뽑아 썼으니 병조에서 어찌 사정이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또 도총부의 직사는 무반의 차원 높은 선발이니 우후나 첨사로서 임기가 찬 사람도 오히려 이 벼슬을 얻지 못하는데 더구나 만호로서 한산이 된 사람이겠습니까? 벼슬이라는 것은 임금이 세상 사람을 장려하고 무딘 것을 갈기 위하여 쓰는 것이니 하나 또는 반의 자급이라도 얻은 사람이 얻으면 세상의 권장이 되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 얻으면 한갓 사람들의 비평을 받게 될 뿐입니다. 참그대 이 명년의 함부로 제수된 벼슬을 고치고 병조의 외람되게 쓴 죄상을 케어 여정을 시원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내가 의정부에 의논하겠다 하였다. 윤필상이 의논하기를 임영년이 무엇 사람에게 뛰어난 제목이 아니라면 지금 이 벼슬을 제수한 것은 외람된 듯합니다. 아랜대로 개최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홍흥 2급의 이철현이 의논하기를 사람들이 무가 출신이라는 것만을 들었을 뿐이고 재주가 쓸만한지는 신이 모릅니다. 하고 정갈이 의논하기를 신은 임영년의 사람됨을 모르며
다만 전에 달량 만호이었을 때 전초회에서 하등을 차지하였고 또 영건 만호가 되어서는 병으로 사직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늘아가 돌아오기 전에 이 벼슬을 제수하는 것은 매우 외람된 듯합니다 하고 이승훈이 의논하기를 임영년은 무예가 조금 넉넉하고 글도 아니 쓸모없는 제목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승정원에 명하여 임영년에게 맹자, 모시, 장감 박이를 강하게 하였다. 승정원의 쌀이기를 임영년은 잠언 물리를 압니다. 무반에서 이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개차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6월 30일 개묘 두번째 기사 영안도관찰사 성준이 서계하기를 신이 보건대 본도에 열어진 보는 다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해지이나 유원 무산이 더욱 기묘하니 성을 높이 쌓고 못을 깊이 파서 방수를 엄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령, 동관, 미전, 훈융, 해산, 무의, 사하북 이외의 나머지는 다 벽성인데 수조를 시켜 돌을 주어 오게 하고 또 본고을의 군민으로 하여금 농사의 틈이 날 때에 점차로 쌓게 하면 몇 해 사이에 다 석성이 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장성의 수구를 가시나무로 막았으므로 한번 장마를 만나면 곧 물을 따라 떠내려가 흩어지고 떠내려가 흩어지지 않더라도 저기 불을 놓아 태우면 한꺼번에 죄가 되어 없어질 것이니 수구에는 다 목책을 설치하도록 하소서. 신이 보건대 본도 사람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멀리 염려하는 것이 없으므로 장사꾼과 매매할 때 농사가 조금이라도 잘된 해에는 무명 한 필의 값이 쌀 60두나 70두가 되고 다른 물건도 이와 같은데 가산을 기울여서라도 끓이지 않고 삽니다. 그 많은 물건까지도 몰래 끼어 사서 저들에게 전매하므로 마소, 노세, 군기가 장차 다 전매될 것이니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엄하게 금하도록 하소서. 또 본도 유방군의 녹봉은 장사꾼이 다 무명으로 바꾸니 이제부터 군사의 녹은 때에 따라 곧바로 무명을 주되 역으로 통하여 날라드리게 하소서. 본도의 군관 가운데 이익을 불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파괴를 상고하여 벼슬하는 집안의 자제가 아니면 구전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장사꾼들이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오지는 다 저들의 땅과 경계를 잇대어 있으므로 방비하는 계책에는 본디 경하게 여기거나 중하게 여기는 구별이 없으나 원성만은 삼면에서 적을 받고 또 올적합이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우므로 그 방어가 더욱 중요한데 땅은 넓고 사람은 드물어서 주민이 겨우 700여 호이고 관노비도 200여인에 지나지 않으므로 잔패하기가 막심하니 하삼도 사람으로서 장제 이상을 범한 자를 모두 옮겨 채우고 또 공천을 적당히 주소서. 그러면 관가와 민간이 크게 창승하여 방비가 충실하여질 것입니다. 신이 보건대 육진의 군사는 당번하면 다른 진에 수자리 살고 하번하면 본진의 수자리 살아 초망하고 술라하느라 갑옷을 벗을 데가 없으므로 이 때문에 군사가 날로 조전하여 갑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번드는 군사의 채알을 적당히 들어서 육진 군사의 복료를 넉넉히 주어 그 힘을 비축하게 했으면 합니다. 신이 보건대 남도 절도사는 이미 야인을 접대하지 않고 또 공무가 없는데도 인정을 많이 차지하고 영아전을 빚었습니다만 본 고을은 쓸쓸하여 심부름할 만한 자도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남도 절도사를 없애면 5가지 이런 것이 있겠는데 군자를 쓰지 않으니 하나요. 영노에게서 공부를 거두니 2이요. 영마를 쉬게 하니 3이요. 아전을 본고을에 돌려보내니 4이요. 군주를 본진에 돌려보내니 5입니다. 없애지 않으면 도리어 5가지 해로움이 있습니다. 혹자는 세조께서 섭립하신 데는 깊은 뜻이 있으니 경솔히 없애지 않아야 한다 하나 그때 어찌 그 폐단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겠습니까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한 명의 심의 윤필상 노사신 윤허가 의논하기를 석부일은 거행할 만합니다.
장성의 수구에 목적을 설치하는 이는 이미 성부가 있고 또 해자 밖에 나무를 심었으므로 튼튼하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예전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오진에서 장사하는 자는 본디 금하이야 마땅하고 이익을 불리는 군관을 데려다가 장수로 중하게 논제하여야 마땅하나 반드시 벼슬하는 집안의 자들을 차출하여 보낼 것은 없겠습니다. 방하는 군사의 녹봉을 무명으로 바꿔주는 일은 해주로 하여금 의논 드리게 하되 다만 그의 역으로 전한다는 것은 시행할 수 없겠습니다. 유배의 죄를 범한 자를 옮겨 살게 하는 것은 이미 법이 있으니 이 법에 따라 먼저 온성에서 실천하도록 하여야 옳겠습니다. 시위 군사의 채알을 빼앗아서 육진의 군사에게 주는 것은 법을 무너뜨릴 뿐더러 대체에 온당하지 않습니다. 남도 절도사는 없앨 수 없으며 아전을 많이 차지하는 패단은 절도사가 마땅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이니 하유하여 계칙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192권 성종 17년 7월 3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천추절이었으나 망골례를 멈추었다. 천추절은 중국 황태자의 탄일이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3일 병호 두 번째 기사 경준을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김순도를 통정대부 충주 목사로 이평을 통정대부 강릉 대도후부사로 조숙기를 통정대부 의주 목사로 김호를 통선남 사관은 헌납으로 이병정을 가선대부 첨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4일 정리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원효가 와서 아래기라 이제 이 인석을 경상도 전마 별감으로 삼았으나 전마는 중요한 직임이므로 조관을 가려서 보내야 마땅하니 이 인석을 시킬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인석은 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으므로 제수하였다 하였다. 전마 별감은 각도의 목장에서 기르는 말을 점거하기 위하여 봄, 가을에 임시로 파견하는 사복시의 관원이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5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종묘와 연영전의 추향에 쓸 향수를 친히 전하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5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원효가 와서 아뢰기를 이 인석은 전마로 차출하여 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5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영광군수 기찬이 병든 어머니 때문에 차마 멀리 떠날 수 없으므로 상소하여 사직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에게는 아우 사민이 있으므로 넉넉히 어미를 복양할 수 있으니 사퇴하지 말고 가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6일 기우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성희정이 와서 아뢰기를 전마는 중요한 임무이므로 사복시 제조가 병조와 함께 의논하여 차출하는 것인데 이 인석은 턱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하의 분별이 엄하여 서을은 사족과 겨루지 못합니다. 무릇 전마가 되는 자는 다 사류인데 이 인석은 서을입니다. 그런데 차출하여 보내도록 괜찮겠습니까? 또 수령은 당상관일지라도 사신에게 반드시 몸소 마증하고 배웅하여야 하는데 이 인석은 태연히 그것을 받을 수 없으니 갈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상고하여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8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성희승이 와서 아뢰기를 동네는 큰 고을인데 장일씨는 이력이 매우 적고 또 재간도 없이 이제 현령에 차임되었으니 청가대 갈도록 하소서. 또 이 인석의 전마도 빨리 갈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인석은 갈아야 하겠으나 장일씨는 갈 수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0일 개축 첫 번째 기사 국기일이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평안도관찰사 성현, 황해도관찰사 임수창이 치게 하기를
강도 10여인이 서로 불러 모아 진을 치고 있다가 편리한 기회를 타서 몰래 일어나므로 해를 끼치는 것이 적지 않으니 무신을 보내어 잡도록 명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이 양생 신석강이 각각 부정 이인을 거느리고 가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번 성조 17년 7월 12일 을묘 첫 번째 기사. 홍문관 직자 김헌이 성계가 쓴 위징의 십전수 족자를 바치고 이어서 차자를 올리기를. 신의 아비 김우신이 신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 왕부 성계의 집에서 컸는데 성계는 글씨를 잘 쓰기로 한때 이름나서 병장 비갈이 모두 그 손에서 나왔고 글씨체가 해정한 것이 자모 유공권이 끼친 서법을 터득하였다. 내가 간직한 위전공이 태종에게 올린 소를 쓴 한 축은 그 필적인데 보배롭게 여겨 간수한 지 오래다. 너가 재주 없는 사람으로 성명을 만나 경련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벼슬이 논사에 있으므로 너가 스승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전공만한 이가 없다. 이제 이것을 너에게 주니 너는 조심하여 어진이와 같게 되기를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어 아름다운 말과 고든 논의를 아침 저녁으로 아뢰어야 한다. 그러고서야 내 외왕부가 정하게 베껴 쓴 뜻에 위배됨이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신이 공손히 받아 물러나 여러 번 되풀이 읽는 날이 많았습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위증은 3대 유풍이 있는 곳은 있는 고든 이로서 그 논주한 것입니다. 다 세상을 다스리는 말이고 임금을 바르는 도리였습니다. 태종이 그렇게 훌륭한 태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말을 받아들여 썼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그 정도의 태종으로 그친 것도 그 말을 다 받아들여 쓰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요동을 친 거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대 이후로 간언을 받아들여 임금을 일컬어자면 반드시 태종을 어떤으로 삼는데도 그 정도에 그쳤으니 매우 한탄스럽습니다. 대저 사람에게는 존망이 있으나 도리에는 고금이 없는 것이니 후세에서 다스려지기를 바라는 임금 중에 그 말을 쓰고 그 도리를 행하는 이가 있기만 하다면 예전의 정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러한 사람이 없으리라고 걱정하였겠습니까마는 적정하게 1000년 동안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어찌 하늘이 다스려지기를 바라지 않았어이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주상전하께서는 목마르듯이 직언을 구하고 물 흐르듯이 간언을 따르는 아름다움이 태종보다 훨씬 나으신데 어리석은 신은 노도남을 채찍질하여 위증의 만분의 1이라도 바라고자 하나 재주는 한정이 있는데 도는 끝이 없으며 마음은 말하고자 하나 입이 미치지 못하니 스스로 격앙될 뿐이고 할 바를 모릅니다. 신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전에 이르기를 남이 기능을 가진 것을 자기가 가진 듯이 여기고 남의 언성을 그 마음에 좋아하되 자기 입으로부터 나온 것보다 더 좋아한다 하였으니 참으로 그 말이 쓰이고 그 도가 행하여지게 하여 우리 임금을 3대 융성한 데 올릴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끝날 것인데 어찌하여 반드시 자기 입에서 나온 것을 뽐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위상이 조목으로 아래고 가이 동중서가 말한 뜻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위증의 이 소를 좌우에 걸어두고 되풀이하며 보고 살피되 늘 위증의 낯을 보고 위증의 말을 듣는 듯이 하시어 숭고하고 충만한 지혜에 계시되 지족하고 겸손하는 도리를 생각하시어 인력을 절제하고 연안을 경계하며 가리우는 자를 막고 참수하는 간사한 자를 내치소서. 그리하여 벌주고 상주는 것이 공정하되 조금이라도 기쁨과 노여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어진 사람과 재능 있는 사람이 쓰이되 조금이라도 사설에 가까운 자가 끼어들지 않게 되면 위징이 죽었더라도 아직 죽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신이 우매하기는 하나 성조의 정치가 정관을 초월하여 사모의 수준에 오르는 것을 힘 안 들이고 볼 수 있으니 어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 위증의 수 한 축을 삼가 차자와 함께 올립니다 하니 서로 답하기를 올린 차자와 위증의 수 한 축을 살펴보고 매우 가상하게 여기거니와 위증의 이 말은 참으로 만세의 귀감이다. 너희 아비는 너에게 위증으로 자부하라고 권하고 너는 또
에게 당, 우와 같은 정치를 권하였으니 아비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신하는 임금을 사랑한다 하겠다. 내가 착하지는 못하나 어찌 감이 있겠는가. 너의 정성을 가상하게 여겨 상주어서 표창한다. 너를 좌우에 두고 스스로 경계하겠거니와 글씨가 해정하다는 것은 취할 것이 없다 하고 백사 처리과 학사 피화를 내렸다. 논사는 경사 등을 논함인데 곧 경영관의 직임을 말한다. 일육은 놀고 즐기며 성색 등을 탐함을 말한다. 연안은 하는 일 없이 편하게 지냅니다. 성조실록 193권 성조 17년 7월 14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영안도 초모경차관 김재신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마모다치 등은 포주로 옮겨 살고 빈집만이 있는데 추수가 끝나기를 기다려 예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동상씨는 사양기를 죽인 뒤로 대가를 치를 돈이 없어 그 일족과 화해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관가에서 대가를 치를 돈을 주면 아마도 저들이 한없이 청구할 것이니 우선 스스로 장만하게 하여 화해하도록 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가을거 등은 본디 고령 성밑에 살았는데 그 땅은 좁고 성 안에 살게 하기도 어려우므로 장성에 붙여서 반월성을 쌓고 들어가 살면서 지키고자 하나 조정 때의 옛일이 아니므로 들어줄 수 없겠습니다. 마천리 등은 강 건너에서 땅을 파고 목책을 설치하고서 살고자 하나 그 일이 편한지를 머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므로 절도사로 하여금 상의하여 아뢰게 하소서. 김창거 등은 성안에서 흙집을 짓고 살고자 하나 만약에 그 바라는 대로 들어오는 것을 허가한다면 장차 무리를 끌고 들어와 살 것인데 세월이 오래되면 몰아내려 하더라도 반드시 원한을 일으킬 것이므로 김재신으로 하여금 너가 성밑에 산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성안에 붙여 살도록 허가한다면 오울적합 등이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너희들을 감싼다고 생각하여 분을 품고 말썽을 꾸며 우리에게 해독을 끼칠 것이니 너는 아직 예전대로 장승에 의거하여 극성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말하여 이렇게 다 이르게 하소서. 또 회령 고령의 관리들이 오울적합이 알타리에 와서 침범할 때 전혀 권하지 않아서 50가구가 떠나게 만든 주회상을 김재신으로 하여금 취국하게 하소서하니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심에 윤필상 홍응 이급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병조의 살인대로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4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예조의 쌀이기를 지난해 가뭄으로 인하여 너그러운 법을 시행하여 장리의 아들에게 벼슬을 터주라고 특별히 명하셨습니다. 과거에 있었어도 응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벼슬길을 터주었으니 응시도 아울러 허가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조 17년 7월 14일 정사 세 번째 기사. 서원군 한한이와 쌀에기를 신이 이제 성절사로 북경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에 성절사가 반드시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 승정원의 쌀이기를 사사로이 바치는 것은 오로지 한씨를 위한 것이었는데 이제 한씨가 이미 죽었고 전에도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바치지 않았으니 그만두게 하소서 하므로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손 한 명의 윤필상 홍은 노사신 윤호가 의논하기를 한씨가 이미 죽었으니 사사로이 바치는 물건을 가져갈 것 없겠습니다 하고 이 급배가 의논하기를 이제 한씨가 이미 죽었고 지난해 성절사 한찬이 사사로이 바칠 것을 가지고 갔으나 바치지 못하고 돌아왔으니 이제 한한이 갈 때에 가져간들 무엇에 쓰겠습니까? 한씨의 족친을 들여보내는 것은 성지가 있었다고는 하나 전에는 정동에게서 나왔고 이제는 또 곡청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재상을 차출하여 보내더라도 반드시 뒤에 해로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한을 보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사사로이 바치지 말라 하였다. 한씨는 한영정의 막내딸로 이름은 계란이다. 세종 9년 1427년에 명나라 선종의 후궁으로 뽑혀 들어가 사주를 섬기다가 성종 14년 1483년 5월에 74세로 그곳에서 사망하였다. 성종실록 10년 7월
숙조의 사신의 논평에 한신은 한화의 누이로 명나라 선종 황제의 후궁이 되었고 아버의 공으로 헌종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황간 정동과 결탁하여 황제를 권하여서 자주 정동을 본구에 사신으로 보내어 칙지로 옷, 놀이개, 음식 등의 물건을 올리게 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모두 갖추어 혹독하게 거두어들이지 않음이 없어 생민의 큰 병폐가 되었다고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0일 무 첫번째 기사. 아승군 어세공의 줄기 철조 조제 예장을 예대로 하였다. 어세공의 자는 자경이고 함종이 본관이며 판중주부사 어효첨의 아들이다. 경태계유년에 생원진사시 합격하고 병자는의 문과에 급제하여 뽑혀서 승문원 정자에 보임되고 옮겨서 박사까지 되었다. 천순 경진년에 한승부 참군에 제배되고 공조좌랑, 병조좌랑, 성균관 사예를 지냈다. 성하 병술년에 초탁되어 승종은 동부 승지에 제배되고 옮겨서 주하 승지까지 되었다. 정현년에 이 시해가 반역하여 관찰사 절도사가 다 살해당하자 세조가 초탁하여 가정대부 함길도 관찰사에 올리고 적이 평정된 후 함길도를 남, 북 두 도로 나누었는데 어세공을 북도 관찰사로 삼고 정충 출기 적개 공신의 호를 내리고 자헌대부를 올리고 아성군에 봉하였다. 경인년에 경기 관찰사에 제배되었다가 신묘년에 갈려서 아성군이 되고 임진년에 지중추 부사에 올랐다. 정류년에 한승부 판윤에 제배되고 호주, 병조, 형조, 공조의 판서와 의정부 우참찬을 지냈다. 이때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는 55세이다. 시호는 양숙인데 일에 말미암아 공이 있는 것이 양이고 마음을 지켜 결단하는 것이 쑥이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어세공은 명민하여 복잡한 일을 잘 처리하였고 무격, 부도, 지리의 구기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으며 늘 어버이를 기쁘게 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남들이 그 효성에 감탄하였다. 다만 심정원이 버린 아내에게 재산이 매우 많았는데 이를 후초로 삼았으므로 남들이 비루하게 여겨 비웃었다 하였다. 성종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6일 김희 첫번째 기사. 사관원 정은 성희증이와 쌀에기를 장리의 자손에게 응시하도록 하라고 명하셨으나 이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또 신정은 법을 죄를 범하여 사형당하였는데 그 아들도 응시할 수 있으니 더욱 편하지 못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대신에게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하였다. 정자순 한 명의 홍응이 의논하기를 장리가 범한 것에는 경하고 중한 것이 있는데 장주애가 중한 자는 사유를 겪었더라도 용서할 수 없으나 정상이 애매한 자라면 그 자손은 터주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고 용필상 이극배가 의논하기를 선일의 가뭄 때문에 장주애의 경하고 중한 것을 의논하여 정상이 경하고 애매한 자는 이미 자손을 터주었으니 이제 신용을 잃을 수 없습니다. 또 율문에 의하여 장리의 죄는 자신에게서 그치고 그 후사에게 미치지 않으니 터준들 무슨 방해될 것이겠습니까? 다만 신정의 아들은 터주기 어려울 듯합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전에 성상께서 가뭄을 염려하실 때 특별히 일이 있을세라 걱정하여 특별히 장리들의 등의 자손을 터주셨으나 임금의 말은 한번 넣으면 도로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고 윤호가 의논하기를 장리의 아들에게는 벼슬길을 더 줄 수 있겠으나 과거에 나아가는 것이라면 안 되겠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대신에 의논이 이러하니 간관에게 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한헌이와 쌀에기라. 이제 한시가 이미 죽었고 정동도 죽었으니 사설이 바치는 물건은 진시로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한지영 한산이 갔을 때 태감 곡청이 사설을 바치는 것을 바치라고 독청하므로 항치영 등이 어쩔 수 없이 바쳤는데 이제 신이 갈 때 곡청이 또 바치기를 족촉한다면 응할 길이 없으니 전에 바친 수를 반으로 줄여서 가져가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선 가져가서 그 형세를 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조 17년 7월 1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장령 봉원효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상고하건대 대전 제과의 조문에 장래의 아들과 제가하거나 행실을 잃은 부녀의 아들 및 손자는 문과 무가와 생원씨 진사씨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대전은 만세에 없어지지 않는 법인데 김맹규, 유자문, 홍강, 김계종, 조성벽, 하민, 이종산, 조형손, 이달손, 조수견은 죄를 범한 이름이 장안에 있어도 대전의 법을 쓰지 않고 자손이 현직에 통할 길을 더 준다면 악한 짓을 한 자가 무엇에 징계되겠습니까? 또 대전에 인신을 위조한 자는 인문을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차명에 차하고 처자는 여러 고일의 노비를 영속한다 하였으니 신정의 아들은 법에 따라 천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어찌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선교하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하였다. 봉원효가 또 아뢰기를 이제 재상 경찰관에게 명하여 여러 고을의 환자곡을 독촉하여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지난해에 흉황이 심하여 백성이 겨우 안 죽을 수 있었는데 이제 조금 곡식이 잘 되었다 하여 공채를 독촉하여 받아들인다면 가난한 백성은 스스로 장만하지 못하고 반드시 전지와 가택을 팔아서 갚을 것이니 이것은 독촉하여 거두어 들이지 말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짐작하여 하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9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고성혈령 하형산이 사조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그대는 어떻게 고을을 다스리겠는가 하므로 하형산이 대답하기를 수령의 직임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첫째로 삼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부역을 고르게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예전에 이른바 순리는 그거 다스리는 것이 한결같지는 않았으나 백성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세운 것이 없으니 그대는 가서 이것을 유념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9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나라가 있어도 법이 없으면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법이 있어도 신의가 없으면 법이 행해지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고 법이 행해지지 않으면 백성이 있더라도 어떻게 보존할 수 있겠으며 곡식이 있더라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성군 양신이 금석처럼 굳게 법을 지키고 사시처럼 믿었게 법을 집행하는 것은 참으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대전에 장오를 범한 자는 장안에 기록하여 소용하지 않고 자손에게 문과 무과와 생원지 신사시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인신을 위조한 자는 인문을 완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차명에 차하고 처자는 여러 고을의 노비를 영속한다 하였으니 그 상삭의 법을 세우고 엄하게 악을 징계하는 것이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니 탐호의 풍습이 저절로 없어지고 간유가 일어나지 않아야 마땅할 것인데 탐호하여 그칠 줄을 모르는 자가 조정의 줄을 잇고 간유하여 보잘것없이 없는 자가 도리어 재상으로 진출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장리 김맹규 등의 아들은 법으로 단속하여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전교하시기를 이미 대신과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하셨으니 신들의 의욕이 더욱 심하여집니다. 대전은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므로 지켜서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인데 대신이 의논한 것이라 하여 가볍게 바꾸어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 도리어 대신의 의논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무릇 대신에게 의논하는 까닭은 일에 의심스러운 데가 있으면 한으로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장리나 인신을 위조한 자라면 그 과주에 하는 법이 분명히 대전에 있으므로 그 자손이 응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의심스러운 일이 아니었는데 반드시 의논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법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따라서 가볍게 받고 장래의 자손이 사류에 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대신의 말을 주장 삼지 말고 삼가 성법을 지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그렇다. 성도시록 193권 성종 17년 7월 19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집 등이 차자를 올려 장래의 자손을 부시하도록 허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논의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록 193권 성종 17년 7월 2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영일 현감 권 광필, 안협 현감 이양현, 영춘 현감 이전이 사조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이 어지면 백성이 그 혜택을 받으나 어지질 못하면 백성이 그 해를 받는다. 국가에 해정이 있을지라도 수령이 봉행하지 못한다면 혜택이 어떻게 백성에게 미치겠는가? 백성 너희들은 내 말을 잊지 말고 가서 너희 마음껏 다 하라 하였다. 사신이 농평하기를 임금이 늘 수령이 배사하는 날에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을 물었으니 그 백성을 아들처럼 사랑하는 것이 지극하다 하였다. 성경시록 193권 성종 17년 7월 20일 개하 두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이집 등이 상소하기를 신이 덕건대 부열이 고종에게 경계하기를 선왕의 이런 법을 보아 길이 허물이 없게 하소서 하고 맹자가 이르기를 선왕의 법을 지켜서 잘못되는 자는 없다 하였으니 대개 선왕이 이른 법은 자손이 지켜야 할 것이고 한때의 사사로운 뜻으로 어지러이 고쳐서는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국가는 열승께서 서로 이어받아 경기를 세우고 베풀어 장래의 아들이 응시하지 못하고 인신을 위조한 자의 자손이 여러 고의 노비로 영속되게 하셨으니 그 만세에 모범을 끼쳐 악을 징계하고 선을 권장하신 것이 지극한데 이제 이름이 장안에 오른 김맹규, 유자문, 홍강, 김계종, 조성벽, 하민, 이종산, 조형순, 이달선, 조수경 같은 자와 자신이 인신을 위조한 신정 같은 자의 아들을 전하께서 특별히 대신과 의논하여 길을 더 주셨으니 신들은 의혹됩니다. 죄인의 아들은 진실로 용서할 만하고 선왕이 이룬 법은 본받을 만하지 못합니까? 대신의 의논은 진실로 채용할 만하고 부열 맹자의 격언은 믿을 수 없습니까? 전하께서 어찌하여 성현의 격언을 믿지 않고 한두 대신의 망령된 의논에 현혹되십니까? 전하께서 전교하시기를 이미 더 주었으니 사람에게 신용을 잃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대저 신용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여기서 신용할 수 있으나 저기에서 신용할 수 없는 것은 큰 신용이 아니고 몇 사람에게 신용할 수 있으나 만인에게 신용할 수 없는 것은 큰 신용이 아니며 한때에 신용할 수 있으나 천만세에 신용할 수 없는 것은 큰 신용이 아닙니다. 대저는 선하께서 법을 만들어 백성에게 신용을 보이신 것이며 전하께서 만인과 함께 하는 것인데 이제 선하께서 이루신 법을 돌보지 않고 감히 이런 일을 하셨으니 만인과 그 이루어진 법을 함께 하는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아마도 전하께서는 만인에게 신용을 이루실 뿐 아니라 천만세 뒤에 신용을 이루시는 것이 클 것입니다. 지금의 대신들은 다 작은 신용에 얽매여서 전하께서 큰 신용을 이루시게 하였으니 대신이 임금을 인도하여 도리에 마도록 하는 의리에 매우 어그러집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빨리 성명을 거두고 길이 선왕의 법을 지키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경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을 말한다. 성조시록 193권 성종 17년 7월 20일 개하 세 번째 기사. 호조 판서 이등령 참판 김승경이 와서 아뢰기를 평안, 영안 두 도는 해마다 잇따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양전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농사가 조금 잘 되었으니 관원을 보내어 청량하소서니 전교하기를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였다.
성교시로 193권 성종 17년 7월 20일 개헌 네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 등이 상소하여 장리의 자손은 부시를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교시로 193권 성종 17년 7월 20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집 등이 함께 글을 올려 김맹규, 신정 등의 자손은 부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로 193권 성종 17년 7월 2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예조에서 아래기를 근래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연을 올해 폐지하였는데 올해는 화국이 오히려 무성하여 풍년을 예측할 수 있으니 단일에 진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올해의 풍흉은 미리 알 수 없고 또 두 대비께서 계시니 내가 먼저 잔치를 받을 수 없다 하므로 영의정 윤필상 등이 아뢰기를 두 대비전에 먼저 진연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교하기를 내가 이미 양전에게 여쭈었으나 올해의 풍흉을 알 수 없으니 감히 잔치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으니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시로 193권 성종 17년 7월 21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집 등이 합사하여 와서 아뢰기를 고려의 정몽주 길제의 자손과 본조인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친 사람의 자손을 서용하는 것은 그 자신을 위한 뿐만 아니라 후세를 권장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자손을 서용하지 않고 인신을 위조한 자는 처자를 종으로 만드는 법은 후세를 경계하여 범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김맹규 등과 신정의 아들에게 과거에 나아갈수록 허락하는 것은 악을 권장하는 방법이니 무엇으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은 옳으나 연전의 가문 때문에 특별히 명하여 뱃을길을 더 주었으니 이제 신용을 잃을 수 없다 하므로 이경동 등이 아뢰기를 벼슬길을 더 주더라도 어찌 과거에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여 하겠습니까?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시로 193권 성종 17년 7월 21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영의정 윤필상이 아뢰기를 태일역은 선왕 때 중국에서 구하여 겨우 얻었으나 이 책을 아는 자는 오직 이원무 전만이 두 사람뿐인데 이제 이미 늙었으니 사람을 가려서 전습시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일역이 나오는구나. 성조시로 193권 성종 17년 7월 20일 얼측 첫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헌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집 등이 그를 함께 하여 상소하기를 신들이 김맹규 등의 아들을 부시가 편하지 못하다 하는 일로 여러 번 천청을 번거롭게 하였으나 아직 윤호를 받지 못하니 실망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전하의 이번 일에는 옳지 않은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대전은 선왕께서 자손을 위하여 만세에 변경되지 않을 법을 세우신 것이므로 전하께서 지키셔야 할 것인데 이제 지키지 않으시니 첫 번째 옳지 않은 것입니다. 대전의 법은 금석처럼 지켜서 한때 행하여 한때가 믿고 천만세에 행하여 천만세가 믿어야 할 것인데 이제 전하께서 어지러이 고쳐서 백성이 믿지 않게 하시니 두 번째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래에서 법을 믿으려고 하지 않으므로 악한 짓을 하는 자에게는 징계될 것이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권장될 것이 없어 군자는 의리를 범하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하고 소민은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니 세 번째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세 가지 옳지 않은 것이 있는데도 가뭄을 근심하여 뱃을길을 더 주었다 하셨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선량한 자에게 복을 주고 엄난한 자에게 화를 주는 것이 하늘의 도리라 합니다. 임금은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림으로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여 상 주고 벌 주는 법을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맹규 등은 혹 자신이 장우를 범하거나 인신을 위조하여 죄가 크고 악이 지극한데 그 아들을 용서하여 가뭄의 재변을 그치게 하고자 하였으니 전하의 이 일도 이미 거듭되었습니다. 서경에 과실을 부끄러워하여 잘못을 짓지 말라 하였는데 전하께서는 전에 내린 그릇된 은혜를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하고 또 따라서 이것을 해명하는 말로 삼으시니 신들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아마도 전하께서 과실을 고치지 못하실 뿐 아니라
바로 과실을 정당화하려는 듯합니다. 선왕께서 또 대신과 의논하신 까닭이 어찌 대전을 선왕께서 한때 법으로 삼으셨고 후세에 믿어야 할 것이므로 나 한 사람이 낮추거나 높여서 경하게 하거나 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하께서도 선왕께서 이루신 법을 무너뜨릴 뜻이 애당초 없었던 것이니 법을 봉행하는 신하가 신들의 이른바 세 가지 옳지 않다는 것을 가지고 논계하였더라면 전하에게 어찌 전일처럼 잘못된 일이 있겠습니까? 이제 전하께서 신들의 말에 따라 또 대신에게 의논하시면 어찌 전일의 일을 마음에 미안하게 여기고 지극히 마땅한 논의를 들어서 전일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신은 한마디 말도 정론에 미치지 않고 이미 벼슬길을 터주었으므로 신용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고 임금의 말은 한 번 넣으면 도로 거둘 수 없습니다 하여 감히 논의를 바르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하께서 공의를 막아서 과실이 있는 처지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일에 전하께서 선왕께서 이루신 법을 무너뜨리시게 한 자가 대신이며 오늘 전하께서 과실을 정당화하여 고치시지 않게 한 자도 대신이니 대신이 임금에게 선한 것을 아뢰고 과실을 고치며 부족한 것을 서로 닦는 어리에 있어 어떠합니까? 이제 대신의 의논을 옳게 여기고 신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신들이 말하여 마지 않는 까닭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대신의 의논에 얽매여서 고치지 않으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생각하여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나의 이번 일을 경들이 옳지 않게 여기니 내가 스스로 헤아려서 옳은 것을 행하겠다 하고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장리의 자손이 부시하지 못하는 것은 대전의 법이므로 이제 터주면 곧 조정께서 이루신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이미 터주었는데 대간의 말에 따라서 다시 허가하지 말라고 명한다면 아랫사람에게 신용을 잃게 될 것이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대전에 인신을 위조한다는 처자를 관노비로 용속한다 하였는데 신정의 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법으로 논할 것인가.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정창선 쉬며 윤필상에 의논하기를 예전에 송태조는 장리의 죄를 중하게 여겨 비록 대사를 내렸으나 끝내 용서를 은혜를 내려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대전의 장리의 자손은 부고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였으니 이제 가볍게 바꿀 수 없으며 신정은 죄가 중하므로 그 자손도 벼슬길을 터줄 수 없겠습니다. 하고 한명회가 의논하기를 전에 가뭄 때문에 장리의 자손에게 벼슬길을 터주었으나 대전의 법은 지키지는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신정은 죄가 자신에게 그치므로 누가 처자에게 미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홍응이 의논하기를 대전의 장리에 대한 조문을 폐기하여 일체 지키지 않는다면 이것은 선왕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으나 근자의 장조를 의논하면서 정상이 가벼운 자도 다 자손을 검거하게 하였으니 억울한 일이 없지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벼슬길을 터주었는데 범한 것이 무겁거나 가볍거나 논하지 말고 한결같이 죄에 빠뜨리고서야 선왕의 법을 지켰다 하겠습니까? 대전의 인신을 위조한다는 처자를 영속한다는 것은 보통 백성을 위하여 든 법입니다. 어찌 신정이 대신으로서 이런 범죄가 있을 줄 생각하였겠습니까? 그때 다만 사사하고 처자에게 미치지 않았으니 이제 뒤에 미쳐 논할 수 없는데 더구나 대신과 소민을 대우하는 데는 차이가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대신이 불렴에 좌죄되는 일이 있어도 불렴이라 하지 않고 복의 불수라고 하였습니다. 신정은 전에 대부의 바늘에 있었는데 어찌 소민을 대우하는 법으로 다스려서 그 후수는 용서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극배 윤호가 의논하기를 임금의 말이 이미 내려졌으면 신용을 읽기는 어려우나 이것은 일시적인 명이니 대전과 같이 만세에 지켜서 행할 법이 아닙니다. 김맹규동의 아들은 대전에 따라 부시를 허락하지 말아야 마땅하겠으며 신정의 아들로 말하면 당초 주회를 정할 때 태종대왕의 여손이라 하여 노비가 되는 것을 면하였으니 노비가 되는 것을 면하더라도 응시는 안 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길 장리의 자손은 응시를 허가하지 말고 신정의 아들은 특별히 응시를 허가하라 하였다. 금고는 죄를 지은 사람이나 그 자손이 벼슬길에 나오는 것을 금하는 형벌이다. 대신이 불렴에 좌죄되는 일이 있어도 불렴이라 하지 않고 복의 불수라고 하였습니다는 한서어 가이 전에 보면 옛날에 대신이 불렴에 연좌되어 패해진단 자는 불렴이라고 하지 않고 복의 불식이라고 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대신을 청렴하지 못함을 제기의 불결함에 비유한 말이었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2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봉효원 사관원 정은 황정이와 쌀이기를 신정이 인신을 위조한 죄는 장리보다 심한 것인데 특별히 그 아들을 응시하게 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니 선교하기를 내가 이미 짐작했어 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93권 성종 17년 7월 2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이경동 등과 사관원 대사관 이집 등이 그를 함께 하여 상소하기를 신이 엎드려 듣건대 전교의 장리 김맹규 등의 아들은 부시를 허락하지 말되 신정의 아들은 특별히 부시하도록 허가하라 하셨다 합니다. 신들은 전하께서 법의 적용을 가볍게 하거나 무겁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개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있고 법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으므로 임금이 법을 제정할 때 각각 그 죄가 크고 작은 데에 따라 가볍고 무거운 것이 뒤따르게 하는 것이니 가벼운 법을 큰 죄에 가할 수 없고 무거운 법을 작은 죄에 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대전을 지어 정할 때 장리의 아들은 부시하지 못하게 하고 인신을 위조한 자의 아들은 관노로 영속하게 하였으니 대개 장우를 범한 자는 흔히 사류에서 나오고 인신을 위조한 자는 시정에 변변치 못한 소인이 하는 짓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세우기를 가볍게 하고 무겁게 한 것이 이러한 것입니다. 어찌 인신을 위조한 자의 죄가 장우를 범한 자의 죄보다 가볍기 때문에 대전에 적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신정이 대신으로서 자신이 인신을 위조한 것은 시정에 변변치 못한 소인이 하는 짓을 한 것이니 그 처자가 노비가 되는 것은 진실로 그 마땅한 처지인데 전하께서 한때의 은혜로 특별히 노비가 되는 것을 면하여 주셨습니다. 신정을 대우하는 것은 후하나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로 이미 잘못되었는데 또 따라서 그 아들에게 뱃슬길에 더 주어 과거에 나아가게 하시면 전하의 법은 장리의 아들에게 행하여지나 인신을 위조한 자의 아들에게는 행하여지지 않는 것이니 이 어찌하여 전하의 법의 적용이 알맞지 않은 것이 모두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깊이 생각하여 빨리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